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하영님과 상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하영님 혹시 연기하신 적은 있어요? 처음인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친한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나 있잖아. 구남친이 자꾸 생각나. 연락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연락 안 받으면 어떡해?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은 네. 하영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읽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25살 직장인입니다. 구남친이랑 2년을 만났고 헤어진 지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썸도 탔지만 구남친이 자꾸 생각나요. 이전 연애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인데 재회를 바라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딱 한 번 이 밤늦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해요. 네. 이 사연자님이 연락을 안 받은 이유. 여성분들은 왜 전 남친이 연락 오면 안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재회할 마음이 없거나 현재 만나는 분이 있거나 한 게 아닐까요? 그거 같아요. 내가 이제 전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 연락이 와도 안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쵸. 다만 오늘 사연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돌이켜보니 그때 왜 안 받았을까 후회가 되네요. 또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방 잊어버렸어요. 봄이 오고 계절을 타서 제 마음이 이러는 걸까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다시 사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연락해보고 싶어요. 인스타에 구남친은 팔로우를 끊었지만 저는 계속하고 있어서 최근에 가끔씩 보고 그랬거든요. 만나는 사람은 없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긴 해요. 헤어지기 전쯤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싸웠거든요. 근데 미웠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미안한 마음만 드네요. 연락했는데 대답이 없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네. 연락을 했는데 대답이 있으면 다행인데 네. 뭔가 일십을 당하거나 아이고야. 아니면 뭐 너무 늦게 연락이 왔었을 때 뭐 3, 4일 뒤에 연락이 오거나 3, 4일 좀 긴데요? 그렇죠. 네. 일십을 당했을 때는 그거는 솔직히 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연자님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네. 한 번 보냈는데 이분이 읽고 답을 안 하는 속도가 빠르다. 음.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내에 읽었는데 네. 그 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로 보냈는데 3, 4일 뒤에 연락이 왔다. 요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구 남친이 네. 한 번쯤은 조금 고민하다가 답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답이 왔으니까. 텀이 있는 거는 네. 고민의 텀일 수도 있고 다만 이 외에는 이 사람이 일부러 안 보내려다가 그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아, 옛 연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 답장은 보내야겠지라는. 그래서 이 답이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럼 사연 또 읽어주세요.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한 번은 연락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감정 소모도 덜하고 너가 자꾸 생각나는 건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공감도 됐어요. 어제도 친구들과 술 먹고 와서 술김 하려다가 참았지만 오늘 카톡 프로필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정말 진심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감정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요? 이렇게 고민 쓰면서도 제 마음이 흔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감정을 얼른 묻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 연락해도 될까요? 가영님이 사연을 진짜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이 이 사연 읽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항상 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해볼 게 생각이 났으니까 네. 연락을 한다 안 한다부터 얘기해볼까요? 전 생각이 나면 연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연자님의 글을 읽고 느낀 거는
진짜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느껴져요. 사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재회해서 다시 만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게 재회에 대한 마음은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재회는 쉽지 않은 게 딱 만났는데 그게 와장창 깨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부터 미화가 시작된대요. 아, 미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좋은 모습만 더 생각나는데 만나면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났었을 때 연락을 하는 순간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반갑게 막 답장을 해줘. 네. 이거는 긍정 시그널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게 답장이 안 오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답장이 오긴 했다면, 그래도 어떤 희망의 끈을 잡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연자님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은 연락을 안 받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연락 왔을 때. 아, 근데 네. 이 구남친이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왠지 아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락 안 받았는데 그 고남친이 마음을 접어버리면 끝난 게 맞아요. 그쵸. 근데 얘가 다시 연락 오면 나는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한 6개월 정도 더 지났을 때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연자님 연락을 반가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아, 맞아요. 근데 또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연락할 땐 안 받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있죠. 네. 근데 저는 반대인 경우거든요. 네. 다시 그렇게 연락 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한 번쯤 연락했는데 그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서라고 네. 혼자서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쵸. 다만 어느 순간 돌아오니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연락 왔구나.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 만나봐도 나밖에 없지. 어머, 어머. 이건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랬었을 때는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 풀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다시 연락했었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그래도 이 구 남친이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구 여친, 구 남친의 연락이 반갑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일단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시면 좀 지레 겁먹고 도망갈 것 같아요. 막 뭐 다시 생각나, 뭐 너가 보고 싶어 이렇게 좀 애걸복걸한 느낌보다는 감정적인 대화는 안 좋은 거군요. 네, 담백하게 뭐 그냥 한번 볼래? 밥 한번 먹을래? 이렇게 정말 담백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영님 말에 동의하는 게 어떤 분들은 가끔 장문을 쓰거든요.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간결한데 메시지는 좀 있게. 아, 어렵네요. 그거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어머. 챗GPT한테 요즘 챗GPT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네. 제외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음. 어떤 메시지 보내면 좋을까 하면 챗GPT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알려준대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검증된 건 모르겠지만 내가 모를 때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이 사연에서 또 얘기해 봐야 될 게 재하고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생각보다 예전 감정이 남아있으면 좋은데 카톡으로 할 때는 만나고 싶어 해. 왜냐면 우리 사람 마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닿지 않았었을 때는 마음이 계속 뭔가 간절하거든요. 맞아요. 닿거나 만났었을 때는 그 감정의 선이 계속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맞죠. 저는 마음 편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꼭 오늘 만났으니까 반드시 다시 사귀어야 돼 보다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한번 만나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싶습니다. 그 상대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조금씩 물꼬를 터야 네. 나도 마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확신이 드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왜냐면 헤어지고 나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거는 네. 내 감정의 틈이 되게 크게 벌려진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지 아세요? 언제요? 제가 이거 그냥 찾다가 좀 재밌었던 게 네. 재해를 많이 하는 계절이 있대요. 가을인가요? 봄이랑 가을. 아, 그쵸. 또 벚꽃 보러 갈 사람 필요하고 가을 타게 되고. 가을 타고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사람을 아, 찾는 시기. 괜히 가을 탄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기 때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 다가가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네. 오히려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음, 저는 근데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좀 더 하고 싶다면 예전에 상대가 좋아했던 것 중에서 찾아서 기억해서 말을 할 것 같아요. 너 이거 좋아했었잖아. 잠시만요. 너 이거 좋아했었잖아? 너무 아련한데요? 아니, 그런 말들이 있었을 때 네. 그 상대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법을 음, 써요. 제가 한 적은 없는데 네. 자주 갔었던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간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거기 보여서 나한테 연락했어. 아, 우리 그때 뭐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었잖아. 어, 그러면 그 상대가 보고 이거는 간결하잖아요.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너무 뜬금없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이런 방법 중에서 좀 추억을 소환하는 방법 중에서 뭐 다른 거 없을까요? 하영님이 생각했었을 때. 저는 뭐 카페라든지 먹을 거를 말할 것 같은데 하영님이 메시지를 보낸다면 추억을 소환하면서 좀 다가가는 접근법에서. 그게 첫 문자가 꼭 추억을 소환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뭐 잘 지내지 요거 보낸 다음에 아, 전 대뜸 우리 여기 갔었잖아 하시는 줄 알고 아니 제가 서사가 없이 네, 잠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무리 30대지만 뭐 회사에 일 시키듯이 보내진 않아요. 하영님이 그러면 네.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을 넣어줘요. 꼭 추억 소환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챗 GPT가 된 것처럼 음, 비슷한 상황을 겪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딱 좋을 것 같다. 담백하면서 한 방 뭐가 있을까요? 하영님이 받은 메시지 중에서 기억 남는 거 하나 얘기해줘요. 왜냐면 하영님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한테 받았으니까. 네, 받았죠. 저는 대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오히려 전화가 좋아요, 그럼? 전화를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네. 옛 남친, 여친이면 저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워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끝자리 몇 개 정도는 기억에 남으니까 음. 어라? 하면서 일단 안 받아요. 그러면 전화는 안 좋은 거 맞죠? 네, 전화보다는 문자를 먼저 하시는 게 문자를 하고 그것도 시간이 중요해요. 맞죠. 시간. 일단 사연자님, 밤 늦게는 절대 안 됩니다. 몇 시를 좀 추천해줘요. 한 저녁 8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늦어지면 술 마셨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술 마시고는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쵸. 술 먹고 연락했네 하고 좀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으니까. 진정성이 없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하면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외로워서 연락한 건가? 맞아요.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감성이 쌩체해지잖아요. 네. 외로운 마음도 더 드는 거고. 네. 그때보다는 퇴근하고 나서 네. 뭐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학교 수업이 다 끝나는 시간이 한 음. 저녁쯤이면 그리고 상대가 직장인이면 그 시간대가 좋은 게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 네. 6시 반에서 7시 반, 8시 사이잖아요. 네. 뭐 버스를 타고 가는 분, 지하철을 타고 가는 분. 네. 내가 오늘 하루 피곤한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그쵸. 그때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집까지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근무 중에는 절대 안 되고요. 아침에도 약간 당황스럽죠. 요거 참고해서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하영님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조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연락을 한다 주의긴 해요. 어차피 후회를 한다면 연락을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연락을 안 했어서 그때 만약에 했다면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열려있는 후회보다는
네, 연락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고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고. 근데 했다가 잘 되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막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깎이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해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응원을 좀 불어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사연자님 같은 마음일 때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을 짓는 게 뭐냐면 연락하고 어떤 상황이 생겼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다음 연애 때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알게 되는 거고. 네. 왜냐면 지금 25살이면 이제 연애를 조금 더 이제 하시고 시작이죠.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하셔도 괜찮다고 저도 조언을 해드리는 바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장님이 한번 열어주세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럼 한번 해석해주세요. 이거 너무 좋은 말. 와, 어떻게 이게 나왔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께 위기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해서 이게 좋은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해결책의 해답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좋게 생각했나요? 저는 하영님이 긍정 회로를 정말 열심히 돌렸다. 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담아서 사연자님 또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해결되길 바랄게요.